예, 오늘커의 당담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지금 모든 위험 자산이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하락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대응할 때 흥분도 불안에 공포감에 떠는 것도 양극단 모두 사실은 성과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현재 상황들 하나하나 바라보고요. 그 이면에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까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많이 이제 비유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반컵의 물, 이제 미스터 마켓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여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물잔이 반이나 차 있네, 반이나 비어 있네.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깃발을 딱 꽂고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는 국면입니다. 7.7% 간밤 공개가 됐는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드디어 물가가 내려오고 있구나. 반면에 7.7% 상승은 절대적인 수치상 여전히 물가는 높다라는 부분도 됩니다. 자, 드디어 내려온다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동안 많이 무너졌던 추락했던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도주가 바뀔 것인가 혹은 여전히 높다에 관점을 세운다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제부터는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증시의 상승을 반영해서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라갈 텐데 오늘보다는 그 다음 거래일, 다음 주의 흐름들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주가는 이제부터 가장 좋은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내부적인 흐름들, 움직임들 꼼꼼히 들여다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수치 확인을 해보실까요? 예,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10월 공개가 됐는데요. 헤드라인 수치도 코어 CPI도 모두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보여드린 내용인데 컨센서스가 7.9%였죠. 그리고 웬만한 IB들 8.1%에서 7.8%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입니다. 사실 7이 될까? 8이 될까? 굉장히 이제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앞자리가 7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자 중에서도 중간 단계의 7자가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이견이 없는 서프라이즈입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료,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내부적인 내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CP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주거, 그다음이 음식, 그다음이 에너지 순입니다. 이 세 가지 파트가 많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에너지와 주거비는 전달보다 훌쩍 올라간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거비는 올해 들어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내려갔다? 그럼 나머지 항목들이 다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특히 서비스 부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의료비가 의미 있는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물가는 어떻게 될까? 그 핵심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주거비가 되겠죠.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비라는 건 특성상 한번 올라가면 방향을 잡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물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 주거비는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거래되는 우리나라 직방에 해당되는 플랫폼 진로우나 레드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가 내려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물 지표에는 이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 점이 반영이 된다면 CPI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논리가 간밤 시장에 대두됐습니다. 이제 월드컵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과거에 이 영광의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시장의 오늘 반응을 이 사진으로 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환호하는 모습이죠. 물가가 빨리 잡히면 그만큼 연준은 금리를 덜 올리겠지. 이게 한 가지의 가장 큰 맥락입니다. CME 패드워치를 캡처해 왔는데요. 12월 FOMC 때 드디어 75bp 인상을 끊어내고 50bp 인상을 할 것이다에 베팅이 압도적으로 모였습니다. 85%의 베팅이 50bp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뜀박질하던 금리 인상폭이 이제는 뜀박질보다 조금 속도를 줄이겠구나. 이런 점이 반영이 됐습니다. 시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점이 고스란히
3대 지수에 반영이 됐죠. 사실은 저는 이제 단어를 폭등, 폭락 이런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이 폭등 이외에 다른 표현, 대체할 부분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나스닥 지수가요 7%나 급등했습니다. 이 단어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헤드라인 잡아봤고요. 역사의 기록들이 간밤 나왔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지수 모두 2020년 5월, 3월,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금리에 대해서 속도 조절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한켠, 또 하나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콜라보가 지수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금리 급락이 간밤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드디어 3자를 그렸습니다. 4%대에서 3%로 하루 만에 뚝 떨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기술주의 상승 요인이겠죠. 기술주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요인이 금리의 급락세였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급락도 굉장히 반가웠죠. 달러 인덱스가 드디어 110에서 벗어나서 107까지 떨어졌습니다. NDF 역외 환율에서 달러당 원화 가격도 굉장히 차분하게 내려가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을 걸었었던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 관련 크립토 자산도 간밤 뚜렷하게 반등세를 시현했다는 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하루 동안 굉장히 심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히트맵 나와 있습니다. 웬만한 종목군이 다 올라갔죠. 특히 성장주, 달러의 급락이나 금리의 급락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이렇게 사선으로 위쪽입니다. 다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동안 서름을 벗어내고 폭발하듯이 올라갔던 쪽은 아마존입니다. 정말 이제 무너졌었던 차트였는데 12%의 급등, 그리고 CEO의 노이즈로 요즘 힘을 못 썼던 테슬라마저 이날은 7% 급반등세에 성공을 했습니다. 좀 덜 오른쪽에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헬스케어 섹터하고 에너지 섹터 등등인데 사실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살짝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동안 이들 종목이 무너졌을 때 홀로 시장을 끌고 갔었던 주도주죠. 좀 쉬어가는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밈스탁이라고 하면 이건 단기 투기성 자금도 유입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와 연관해서 우리나라 쇼커버링이 오늘 들어올까도 한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잠시 후에 따로 볼 거고요. 자, 8월부터 계속 이제 보여드린 통계, 하도 많이 보여드려서 이제 암기를 하실 것 같은데 미국은 역사적으로 9월에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역사적으로 랠리를 보여왔다는 점, 특히 이제 10월의 상승률은 중간 선거 있었던 해가 조금 더 평균치보다 아웃퍼폼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간 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간 선거와 관련된 통계치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중간 선거는 한 달 뒤에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는데요. 이제 상원이 박빙입니다. 결국 그 공은 조지아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결선 투표가 12월 6일에 열리게 될 예정이라서 중간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그때까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차트는 중간 선거가 있었던 그 다음 해 그리고 임기 3년차 황금 조합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임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이죠.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거는 중임 때, 이거는 초임 때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권은 초임이죠. 그럼 보시면 내년이 되면 3년 차가 되는데 역사적으로 통계상 봤을 때 3년 차 그리고 초임 때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합이 지금 굉장히 좋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게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이 기대감을 당겨서 지금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다만 우리는 변수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 앞으로의 역사는 또 새 역사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긴축은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속도 조절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서 이제 미 증시 내에서 민주식의 급반등세가 눈에 띄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공매도가 많이 모였었던 종목들의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로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KRX 공식 사이트에서 좀 캡처를 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가장 최신 데이터가 8월 데이터입니다.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인데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중이 중요합니다. 비중이 한 9%가 롯데 관광개발로 모아 있고 뭐 7%에서 5%대, HMM까지 한 5%대에 포함이 되는 종목이고요. 아래 한 2, 3%대도 공매도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쪽의 비중은 거의 이제 5%대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4% 종목, 3% 종목, 코스피에 비해서 공매도가 이 아래쪽의 편중도가 높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보가 전해져서 MSCI 한 가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MSCI 반기 리뷰가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좀 기대했었던 새로 편입된 종목에 에코프로가 이번에 들어가지 못했더라고요. 현대미포조선은 거의 다 예측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편출 종목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MSCI, 그러니까 맛집 지도에서 탈락한 종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사실 지난번 한 달 전에 이 내용 전해드렸는데 그 예측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실제 리밸런싱일은 11월 30일 감안하시면서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 함께 하셨습니다.